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 아파트값 하락 주춤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남권, 양천구, 금천구, 특히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웠던 지역인 것 같고요. 일단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그 소형 아파트, 나홀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꾸준하게 이어졌던 게 금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송파구, 서초구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영송도 소폭 오르고 있고, 자, 그리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방송이라든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여기서 더 상승을 할 것인지 좀 조정을 가고 있거나 또는 잠깐 상승하는 장세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그 지역 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변에 앞으로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오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데 주변에 내가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는 물건 주변에 신고가가 얼마나 터진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터진 아파트의 거래량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거래량이 실렸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하는 폭이 주춤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대 강역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전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하는 국면이고요. 또는 그 울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서울의 양천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두드러지거나, 강남구 역시도 그 아파트 값이 보합으로 돌아서거나 또는 강남권을 비롯한 마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단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뢰할 수 있는 거래량이 과연 실렸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의 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좀 둔화가 됐다.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현재의 분위기를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산 서구라든가 또는 그 파주, 문정이죠. 그 파주 일대, 그리고 또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하락폭이 커진 반면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 커진 광명이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광명 또는 과천, 부천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 장세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한 개발 기대감, 그러니까 테크노밸리가 들어오죠.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자, 일자리가 좀 창출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월곡판교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신안산선 등의 그 착공 영향이 그 하반기에 있을 것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곳이 광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양극화 시장으로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상기 신도시의 영향으로 굉장히 좀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고, 자, 서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 상기 신도시의 영향을 벗어나서 일단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일자리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교통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현재 흐름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양천구하고 송파구하고 그 김천구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매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진 매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서 매물을 다시 내놓거나 거래를 미루고 또는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뭔가 가격에 대한 상승감을 좀 갖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확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사로 그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자금이 강남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권의 일부 아파트 단지가 지금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고, 일단은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실리는지, 좀 신뢰할 수 있는 거래량인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도 이거 가서 사야지, 뭐 매입해야지, 뭐 이렇게 뭐 똘똘한 주택으로 좀 갈아타 봐야지 하다가는 여러분들 또 단기 고점에 걸릴 수가 있으니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래량을 살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입주 물량이라든가 공급 물량, 그리고 또 이제 신고가 그 거래량을 한번 좀 잘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1년, 2년 차인 아파트 독산동 그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2차, 3차의 영향과 라이프 아파트 인근 도로 확장 계획 발표로 인해서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강남 순환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되고, 또 이제 이 라인 쪽으로 그 신안산선이 여의도라든가 서울 도심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신안산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교통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변에 인근에 그 개발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금천구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소형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들을 많이 거래가 됐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지금 금천구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시흥동, 독산동, 나홀로 단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시세가 소폭 상승한 지역이 금천구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매수 대기 수요층이 움직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목동, 신정동 일대의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좀 주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 신시가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에서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 그 새로 나온 매물들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지역이 양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학군을 앞두고 학군 수의 매물의 문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도 그 KTX역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양천구로 좀 이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양천구에 있는 그 급매 물건들이 빠지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붕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기에는 조금 좀 가격적인 괴리감이 있어서 그대로 또 눌러 앉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좀 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 자산을 한번 포트폴리오를 갈아탄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번 매매 가격,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가격에서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양천구라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적체되어 있던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매도 호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일단 추격 매수세는 보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마곡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강서구인데요. 일단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좀 처분하려고 하는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급매물권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게 강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서구 쪽을 조금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좀 실수요 입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그 강서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꾸준히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강서구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경기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이라든가 또는 이제 과천,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평택이나 고양, 일산 서구,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 같은 경우나 또는 광주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기 신도시, 자, 창릉지구 발표로 인해서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맞물려서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의 일산 서구는 정말 굉장히 조금 시장이 안 좋구나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는 지난해 그 6천 가구 이상 자 또는 2월 고양 향동 리슈빌 거의 1000세대에 가까운 그 아파트가 2019년도에는 또 이제 1만 3,400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파주나 김포 지역에서도 신규 공급 물량이 대거 이루어져서 기존 주택 급매물이 점차 쌓이고 있다라는 거. 자, 급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라는 건 하락할 거고요. 자, 매수 심리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에 점점 좀 안 좋은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일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매수세가 위축이 됐습니다. 안양시 동안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평촌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급매 위주의 매수 문의는 늘었지만, 자, 급매물이 나오면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는 있지만 일단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의 영향 때문인지 선뜻 거래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평촌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부터 입주한 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이죠. 평촌 더샵 아이파크 1170세대 그 영향으로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하는 그 가구의 영향으로 호계동 일대에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평촌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게 안양시 동안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를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만안구보다는 일단 동안구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했지만, 최근에는 만안구의 흐름이 조금 더 괜찮고 일단 투자 수요도 더 많은 곳이 만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자, 이제 구축에서 신축으로 개발되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그런 재개발 사업장 또는 재건축 사업장이 만안구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월판선과 신안산선 또는 그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죠. 그래서 이제 안양 성남 고속도로 또는 이제 그 강남 순환 고속도로 또는 서부 간선도로 또는 제2, 제3경인 고속도로 등 또 주변에 이제 일자리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그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 못지않게 만안구라고 있습니다. 그 만안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안양에서도 만안구 시장과 동안구 시장은 좀 다른 흐름을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 경기도 광주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비롯해서 특히나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빌라 업자가 가장 많이 들어갔던 지역 중에 하나가 광주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공급되어 온 그 신축 물량이 공급 과잉 때문에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경매 물건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자, 광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다가 그 빌라 경매 뭐 좀 저렴하게 받기 위해서 경매 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주택자의 그 주택 보유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갭 투자 수요가 발붙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매 거래가 더욱더 위축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도 잘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쪽에 신축 빌라와 아파트가 거래는 잘 안 되고 있고, 자, 물량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게 광주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장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전반적으로 그 서울이라든가 또는 그 지방의 그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그 헬리오시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세 물량이라든가 이제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송파구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걱정도 했고 우려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려도 했고 걱정도 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흘러가면 일단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헬리오시티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좀 피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좀 빠지고 역전세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헬리오시티 입주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송파구 전세값이 소폭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신천동 재건축 단지인 미성 아파트 크로바 아파트가 6월까지, 진주 아파트가 8월까지 이주할 예정으로 전세를 얻으러 다니는 수요가 간간히 있는 편이고요.
기존 매물이 소진되고 인근 헬리오시티 입주도 마무리가 되면서 신규 매물도 나오지 않나 약간 오른 가격에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전세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송파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송파구를 딱 말씀드리면 일단 헬리오시티 입주 마무리 단계고, 미성, 크로바, 진주 아파트. 자, 그래서 진미크라 그러죠. 이 아파트의 이주 그러니까 이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세를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입주 물량이 그 신규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의 거래 가격, 그러니까 이제 거래 가격 플러스 이제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송파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지역이 강동구고요. 인접하고 있는 하남시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강동구, 자, 레미안 그 명일역 솔베뉴 1900가구, 고덕 그라시움 4962가구 등 내년 상반기까지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입주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기도권에서도 신규 입주 물량이 포진돼서 이 상당수 시간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바로 강동구와 하남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이 가격적으로 어떻게 또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의 전세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입주 물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주 수요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뭐 공급도 많고 입주 예정 단지도 많은데요. 일단은 이 경부고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 수지, 여기가 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탄 신도시죠. 그리고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한 그 개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의왕시도 최근에 입주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지구는 일단 기흥구 영덕동 그 용인 그 기흥 해링턴 플레이스 하고요. 또 신갈동 신흥 롯데 캐슬 레이시티, 처인구 고림동 2차 양우 내안 에듀퍼스트, 수지구 성복역 롯데 캐슬 골드타운 등 비롯한 용인시의 상반기에만 11,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입주 물량 과다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용인시 수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수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왕시의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원에도 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오산도 그렇고요. 동탄, 화성이죠. 화성까지 이렇게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가는 거 있어서, 자, 수원 시장도 좀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 공급 물량이 많으나 수요가 없어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일단 화성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성. 그래서 이제 동탄 이신도시 산척동, 오산동, 영천동 등 여전히 신규 입주 물량이 집중되고, 자, 봉담읍이나 그 외 지역에도 신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장이 바로 화성이다. 그래서 동탄 이신도시 물량 폭탄 영향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몇 년 전에는 평택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모든 개발 계획과 일자리와 모든 그 모 S그룹에서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 평택, 그리고 평택이 정말 좋아지는 거 줄 알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투자들을 많이 했지만, 최근 2년 동안은 굉장히 투자자들 또는 실수요로 입주하셨던 분들에게 피눈물 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평택 시장, 평택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그 학군이 어느 정도 형성된 그
그 비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전동일 때 단지들만 전세 문의가 좀 활발할 뿐이고요. 대부분의 지역은 전세 문의가 좀 한산한 편이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아이들 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그 해당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일단 아이들 교육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단지로 그 전세 매매 또는 수요가 조금 그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좀 한산하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간 평택 내 개발지구를 위주로 쏟아지고 있는 신규 공급 물량 영향으로 매물이 쌓인 데다가 올해에만 16,700가구 정도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그 다음에 구축, 동반 하락세를 당분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평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에 그 지금 시장과 또는 이제 요 지방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시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 작년에 그 분양을 해야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자 올해로 많이 미뤄졌고요. 그리고 항상 분양이 많은 시점에는 가격이라는 게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분양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분양하고 뭔가 이제 호재성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지만 현재 가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도 좀 흐름이 안 좋게 이어지고 있는 게 동대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 분양 물량이 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주변 중심으로 또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가 올라갔다는 지역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이 많이 될 것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고가가 좀 형성이 된 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고가가 분명히 형성은 됐지만 일단은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거래량이 과연 실렸느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입주 물량, 자, 공급 물량이 향후 1년, 2년 차에 얼마만큼 앞으로 주변에 터지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지금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투자 자산을 과연 그쪽 지역에다가 자 똘똘한 한 채로 다시 갈아타야 되는지 요즘에 다시 슬슬 똘똘한 한 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가격적으로 2016년, 17년, 18년 많이 상승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조정장세다 하락장세다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 금매 가격으로 나온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가격이 빠지거나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뭔가 가격적으로 뭐 신고가를 찍었지만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분양 시즌이라는 거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가 지금 많아진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잘 여러분들께서 좀 명심하시고 항상 분양을 많이 했던 시기 그리고 좀 이럴 때는 항상 가격을 좀 띄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용한 지역을 보셔야 되고 앞으로 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특히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지역 도로와 철도망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뭔가 계획이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는 외곽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서울과 인접하고 또 서울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제가 작년부터 동영상을 찍었지만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도 보면 서남권 일대가 굉장히 경기도라든가 또는 서울 중심으로 해서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좀 그 빠질 때는 좀 덜 빠졌고 지금 다시 꾸준하게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이 바로 서남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남권이라고 해도 뭐 화성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안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라든가 공급 물량, 자 수급 동향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장에서 과연 이게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저쪽으로 좀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섣불리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거래량이 실리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침착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이쯤에서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니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